가봅시다. 얘들아, 자 56쪽으로 가보자. 얘들아, 공식만 외우면 끝나요. 여기는 완전 공식입니다. 얘들아, 우리 앞에서는 점과 점끼리 공식을 배웠죠. 근데 조금 차원을 늘리면 이제 어떤 점과 선까지의 거리, 점과 뒷선 사이 거리 사이에 거리 공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요거 좀 외웁시다. 자, 앞에 것도 여러 했지만 요거는 필수 공식입니다. 원리를 이해해도 증명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증명보다 그냥 받아들이세요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점과 뒷선 거리 공식은 증명 안 할 겁니다. 쌤 해주세요. 아래 설명만 보셔도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저거 사실 증명보다 진짜 이거는 실용적으로 그냥 사용할 때는 그냥 공식 쓰는 겁니다. 근해 공식 맨날 증명합니까? 원리는 알죠? 근해 공식 원리는 알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이항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정리하면 2a분의 블러블라 나온다라는 점프해서 그냥 결론을 외우는 거잖아. 과정 반복해서. 그래서 자, 여기는 그거랑 필수 거의 동급입니다. 자, 점과 뒷선의 거리 공식. 증명 과정 외우시는 분들은 좀 비춥니다. 자, 보자.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적분면에 점이 있어. 그리고 어떤 직선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이 놓여 있을 때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자, 다양한 길이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점과 뒷선의 거리를 나타낸다는 건 어디겠어요? 일단 지문입니다. 점과 뒷선의 거리는 어디입니까? 가장 짧은 거리. 그걸 멋있게 말하면 최단 거리인데 그걸 멋있게 말하면 수선을 그었을 때,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길이를 거리라고 부르죠. 수직거리. 최단거리? 수직거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얘들아, 우리는 점과 직선의 거리는 저 점과 직선을 바라보면서 짧게 갈 수 있는 이 직각거리, 수직으로 연결한 저 3분의 길이가 거리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얘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수학자들이 궁금해했고 받아들입시다. 오케이? 해보자. 자, 직선. 얘들아, 직선은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었지. 일반형과 표준형. y는 블라블라, x, y 섞여 있는 거. 자, 근데 거리 공식에서는 제발 일반형일 때만 됩니다. 자, 일반형일 때요. ax, by, c는 0이라고 적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바깥점, 점의 좌표를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잡을게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by, c라고 잡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얘들아, 점과 직선의 거리를 수학에서는 기호로 소문자 D라고 씁니다. 소문자 D예요. 뜻이 뭘까요? 디스턴스. 영어 좀 배우셨습니까? 디스턴스. 거리. 자, 거리 D라고 쓰고 그 거리 공식을 자, 외워봅시다. 자, 이겁니다. 자, 외우는 법 알려줄게요. 첫 번째. 분수입니다. 자, 분모 먼저 외우자. 자, 분모 이거예요. 점과 직선 중 직선이 우선순위입니다. 직선을 먼저 바라보면서 앞에 놓인 개수들의 제곱 루트 씌운다. 자, 직선을 바라보면서 문자 앞에 놓인 수들의 제곱들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되셨습니까? 분자는요. 자, 한글로 외울게. 점을 직선에 대입하듯이 절대값입니다. 자, 한글로 외우자. 대입하듯이 절대값. 대입하듯이 절대값. 자, 무슨 말이냐면 분모 냅두세요. 제곱분의 분자 절대값인데 이 점에 x 좌표랑 y 좌표를 그 직선에 대입하듯이 알파랑 베타 바꾸면 이렇게 a 알파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 0을 생략하시면 돼요. 자, 일단 형태적으로 외웁시다. 자, 직선의 방식은 왼쪽으로 놓여있는 일반형일 때만 쓸 수 있고요. ax, by, c고 알파, 베타가 있으면 거리 공식은 자, 분모 먼저. 좌표의 제곱이 아니에요. 문자 앞에 있는 직선 앞에 있는 그 수의 제곱, 개수랑 개수의 제곱입니다. 분자는요. 직선에다가 점을 대입하듯이. 원래 대입하면 안 되지. 왜냐면 대입한다는 건 지나는 점만 대입하는 거잖아. 알파, 베타는 지나는 점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는 거야. 그냥 지난다고 치고 그냥 대입하듯이 절대값 붙이면 요 형태가 거리를 의미하게 되더라 라는 게 결론이고 외웁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증명식으로 하는 게 오늘 해드릴게요. 이거 증명 안 할 겁니다.
빵도 듣고 있으시네요. 좋아요. 증명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수학과 출신이에요. 증명은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이것만은 저도 싫어해요. 복잡해서. 그냥 외우세요. 이거. 오케이? 뭐 하자? 외우자. 자, 예를 들어 3x 더하기 4y 빼기 2라는 어떤 문자의 나열이 있어. 직선이거든? 직선이야. 그림 안 그릴 거야. 자, 근데 얘와 어떤 바깥쪽 4와 5로 할까요? 자, 이때 이 직선과 4,5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점과 직선 단위야. 직선 단위고 얘는 점단위다. 점, 직선. 자, 그때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D는 거리는 결정이 된다. 누구로? 식을 바라보면 돼. 문자의 제곱제곱. 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입니다. 분의 절대값 대입하듯이 하면 돼요. x, y를 대입하세요. 4랑 5를 넣어주세요. 몇이에요? 암산 3, 4, 12, 4, 5, 20 빼기 2까지 넣으시면 이게 거리를 의미하는 수값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25의 루트니까 5분 12 더하기 20은 20이니까 빼기 하면 한 20. 30 엄청 많지. 그래서 분하면 이렇게 하시면 오케이. 그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별거 없는데 근데 얘들아 그리고 이러고 나서 다음 주에 뭐가 됐냐면 쌤 특별한 점일 때 특별한 점 뭘까? 그 점이 원점일 때는 훨씬 더 거리 공식이 쉬워요. 원점. 얘들아 원점 어떻게 됩니까? 그냥 0,0이죠. 그러면 어떤 지직선과 원점을 부드럽게 연결한 그 거리는 거리가 어떻게 되니까? D는 더 심플하지 않을까요? 해보자. 루트 제곱제곱 똑같이 직선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분자는 대입하듯이 절대값인데 0대랑 0대니까 사라져서 그냥 C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게 책에 써있는 형태예요. 괜찮습니까? 원점일 때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점을 다 외우면 대입하듯이 절대값만 외운다면 여기에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하나 더. 쌤 그러면 원점일 때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나요? 네, 그냥 이 공식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얘들아 요거까지만 하자. 자, 근데 점과 직선의 거리를 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확장이야. 열린 결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평행한 두 선의 거리. 다시 한번.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고 치자. 평행, 평행. 그러면 이 선과 저 선의 사이 거리 또 나타낼 수 있어요. 뭐죠? 참고로 평행할 때 두 선 사이의 거리는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무수히 많은 방법. 뭐지? 여기도 거리예요. 여기도 거리입니다. 여기도 거리. 즉 무슨 말이냐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잴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개예요. 왜냐면 얘도 짧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 거리는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지만 계산값은 몇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구하죠? 평행한 두 선의 거리도 나타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냐? 첫 번째 거야. 둘 중에 한 직선을 고정시킨 다음에 한 점을 대표로 잡아요. 다시 한번. 한 점을 대표로 점으로 두세요. 직선이지만 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직선이지만 한 점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될까요? 이 무시하면 돼요. 그냥 점과 직선의 거리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게 평행선 거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것만 외우면 이것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행한 두 선은 한 점을 찍는 순간 나머지 거리면 한 점과 직선으로 본다면 이 거리를 재는 거와 똑같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하면 돼?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있던 예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x 더하기 4y 뭘로 하지? 8로 할게. 자, 일단 두 선의 상태를 봤을 때 직선, 직선이죠. 근데 x끼리만 같고 y끼리 같은데 상수항만 다르죠. 그럼 평행한 거 맞지? 그럼 평행할 때는 거리를 잴 수 있다고. 뭐 하면 된다? 거리를 구할 때는 거리 D요. 뭐 하자? 아까 했던 대로 둘 중에 하나를 픽스, 고정하는 겁니다. 얘를 고정할까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답 똑같이 나오니까 아무거나. 자, 얘 한 점을 뽑아. 대표점 하나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뭐 할까, 둘러? 아무 점을 찍어요. 1, 2, 3, 4, 5, 6, 7, 8. 뭘로 할까?
명령은 말이 안 되죠. 여기에 지나는 한 점이에요. 아, 네. 명령 넣으면 이거 같아지지가 않아요. 네. 43. 44? 너 들어가는 네, 들어가는 순간 쓰는 거예요. 모르겠어. 아, 더러운 수도 돼요. 더러운 수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x에다 0 넣고 그러면 2분의 1 나오죠.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한 점 잡고 뭐 하자? 거리를 쓰면 돼.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 무시하면 된다고 이제. 이제 무시. 오케이? 그럼 점과 직선의 거리를 쓰면 돼. 어떻게? 직선을 바라보면서 제곱이야. 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분자. 뭐였지? 대입하듯이 절대값. 붙인다. 얘들아, 지금 0,2분의 1 여기다 4분의 넣으세요. 0, 0. 사라지죠? 2분의 넣으세요. 2점. 더하기 8해보세요. 10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0쯤.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평행선끼리 거리는 한 점을 잡고 거리를 재면 알아서 튀어나오는데 그 한 점은 아무 점으로 잡아도 돼요. 0컴마로 해도 되고 1컴마로 해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반전이 있어요. 자, 반전. 얘들아, 일단은 이렇게 외우자가 평행선 사이 거리에 한 점을 찍고 점과 직선 거리 공식을 사용한다. 오케이? 자, 근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렇지?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한 점을 찍지 않고 그냥 보자마자 아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한 점을 찍고 거리 공식 쓴다. 그치? 자, 근데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방법. 이것도 외웁시다. 선행반인데 이것도 외웁시다. 자, 이겁니다. 자, 거리는 이겁니다. 똑같이 문자의 제곱분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 x, y 앞에 있는 수를 제곱시켜. 그 다음에 이거 분자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상수항의 차이예요. 다시 한번 상수항의 차이를 분자에 올리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이거 제곱제곱은 339, 446 루트 25분의 그러니까 5분의 분자는 근데 뭐 하자? 상수항의 차이의 절대값 보시면 됩니다. 몇이죠? y랑 8은 빼면 몇이죠? 10 마이너스 11 절대값 10.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이름 공식화 해줄까? 자, 평행한 두 직선 두 개가 자, ax, by, c는요 ax, by 얘들아 앞에까지는 똑같은데 상수항만 다르게 작은 따옴표 붙일게 C'이야. 그럼 C''이 있을 때 두 평행한 직선의 거리 공식 T는 엄청 더 심플하다. 루트 제곱 분의 분자는 뭐 하자? 상수항의 차이 절대값 따라서 C에서 C' 빼고 절대값 붙이면 이것도 됩니다. 오케이? 증명은 생략합니다. 그냥 둘 다 알아보세요. 오케이? 한 점을 고정한다도 괜찮고요. 또는 아니 사실 말하면 이거 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한 점 고정할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문자로 적혀 있으면. 그래서 그냥 이 바로 공식도 알아두자. 오케이? 평행한 선은 거리 공식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상수항의 차이 절대값이야. 자, 일단 옆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맛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거리 공식에 못생긴 거.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리를 나타내시오. 길이를 재면 점과 직선이 있으면 분모 먼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개수랑 개수를 제곱하면 돼요. 분의 분자 점을 직선에 대입하듯이 쓴다. 거리는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하지만 거리는 절대로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값이랑 안 나오는 소리를 붙여주세요.
거리 공식 잘 써야 되겠다. 자, 거리 공식 잘 써야 돼. 분모에 왜 17이 들어가죠? 자, 내가 아까 점의 제곱제곱이라고 안 했어요. 점의 제곱제곱이 아니라 직선에 x 앞에 있는 거랑 y 앞에 있는 걸 개수라고 부릅니다. 개수 제곱 더하기 개수 제곱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아, 네, 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직선으로 제곱하셔야 돼요. 직선에 개수 제곱. 아, 원점까지 거리 공식은 모르겠어요? 아니. 원점도 정해요. 0,0. 네, 124번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22번, 23번은 바로 4개씩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22번과 23번은 거리를 재자. 거리 공식, 거리 공식, 거리 공식. 지금 앞에 답지 보시면 다른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쌤 정보, 저 유리와 다 분모에 좀 내보낼 수 있는 방식을 보시고. 잘 맞았으면 시점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맨 마지막 124번은 평행선끼리 거리도 잴 수 있고 한 점을 고정하고 거리 공식을 쓴다 하셔도 되고
애초에 그냥 평행선 공식은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계속 길이가 같으면 제곱분의 상수함들만 차이 낸다. 했을 때 그셔도 답이 나오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조금 속도가 너무 천천히 하시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정확히만 해주세요. 네, 다 하신 분들은 바로 다음 유형 필수 문제가 바로 시작되는데 이거 그냥 공식 쓰는 거라 그냥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필수 14번은 바로 위에 설명 읽고 아래 문제 적용해주세요. 직선과 점의 거리가 몇일 때 거리가 문제에서 써 있으면 공식을 써서 비교하면 됩니다. 거리 공식. 거리 공식 쓸 때 항상 1차 그 직선을 일반형으로 만들어놔야지. 직선의 일반형이라는 건 x, y를 x축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적용해 봅시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 쪽입니다. 자, 거리 공식 사용하기. 왜 1번 쳐? 이거 125. 네, 위에는 읽고 하시면 돼요. 이건 더 하시죠. 푸시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125번 하신 분들은 답을 다들 10이라고 적었네요. 12? 네, 10이 맞습니다. 2의 1부. 되셨습니까? 네, 거리 공식만 비우면 풀 수 있겠다는 게 여기 있을 텐데, 물론 조금 더 섞여서 나오는 게 공기가 나올 건데,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그래서 125번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위에 내용 설명처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 자, 네, 125번은 12. 자, 근데 옆에 내용을 보면은, 자, 필수 문제 15번 제목이 뭐야? 평행한 두 선의 사이 거리도 잴 수 있어요. 언제만? x, y 앞에가 똑같게 만들 수 있을 때. 이렇게 x, y가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상수함만 다르면 일단은 거리 공식을 제곱분의 지들끼리 차이, 상수항의 차이 절대화시키면 얘가 그 거리가 돼요. 됐습니까? 이 공식 쓰면 되거든요. 한번 바로 해보실래요? 평행한 두 선의 거리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4루트 2랑 똑같다라고 두면 그렇게 됩니다. 네. 129번 다들 잘 맞추셨는데 자 해보시는데 m은 양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5가 나올 겁니다. 5 그쵸? 어떻게 내 거리 공식을 써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4루트 2가 된다는데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두고 나서 양변에 분모를 곱하면 양쪽에 공평하게 루트 2를 곱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변형하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분자 m 플러스 3의 절대값은 같다 8이 나오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요. 다음은 m 플러스 3이 절대값에서 8이 되는 건 플러스 8과 마팔이 있는데 각각 그려보시면 m이 5일 때랑 m이 마이너스 11일 때가 나올 건데 11은 버리시면 돼요. 양수만 벌어왔어. 자, 몇 분 남았냐? 12분 충분히 끝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가 이제 유형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리 공식을 왜 배우냐? 쌤, 저거 어디다 써먹어요? 바로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자, 도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제부터 좌표 평면에 놓여 있는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부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받아들이면 자, 같이 볼게요. 이거는 대표 문제 설명이 필요해요. 자, 얘들아, A가 2,5에 모여 있다고 치자. B는 3,2, C는 1,4야. 근데 문제에서 정말 성의 없이 야, 좌표 하나, 둘, 셋, 세 개 줄 테니까 넓이 재봐. 좌표 세 개 딸랑 줘놓고 넓이를 재보래. 정말 성의 없잖아요. 만약에 삼각형의 모양이 특별할 때는 직가삼일 때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곱하고 곱하 높이 나누기면 되니까. 근데 직각이 아닐 때 나온다. 직각이면 쉬우니까 이제는 직각이 아닐 때 그냥 모든 삼각형의 넓이를 잡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자 해보자.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래프 그립시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 A, B, C를 알파벳 순서로 찍어볼게. 알파벳 순서로. 자 2,5를 눈대중으로 찍어봐. 2랑 5가 만나는 자리. B는 만약 3,2쯤에서 만나는 자리 B예요. C는 1,4에서 만나는 자리. 알겠지? 자 여기 있어. 자 그러면 A, B, C를 부드럽게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나온다. 근데 넓이를 몇이지?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겁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셋 중에 한쪽을 밑변으로 잡자야. 다시 한번. 니들이 원하는 아무데나, 너희들이 원하는 아무 곳을 밑변으로 잡아. 어디를 밑변으로 잡을래? 그죠? 이거는 각지랑 다르게 볼게요. 저기는 안 맞고, 저기는 안 맞고, 12를 밑변으로 잡았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변 중에서 출제자님께서는 여기를 밑으로 잡았어요. 밑변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와 밑변이 있으면 삼각형 넓이의 정의가 뭐야? 밑을 한쪽으로 잡으면 높이의 정의가 뭐죠? 한글로 읽어. 높이의 뜻이 뭐야? 밑변의 반대. 높이는 밑변의 아닌 점에서 밑변을 향해서 수선을 내린 이 길이를 높이라고 부르는 게 초등학교 수학이잖아. 밑변의 반대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가 높이야. 그럼 얘들아 지금 BC를 밑으로 잡았을 때는 그거에 아닌 점 A에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이제 높이라서 얘는 뭐 할 수 있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하면 넓이가 돼. 근데 이 길이는 뭐 할 수 있니? 가상의 선 이 길이는 A를 출발점으로 하는 BC에다가 점과 직선의 거리만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쓰면은 계산할 수 있는 자리예요. 됐습니까? 얘는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점과 점끼리 공식 쓰는 건지 점과 직선끼리 공식 쓰는 건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얘는 점과 점끼리죠. 그래서 BC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얘는 점과 선 길이의 거리 공식으로 사용해서 각각 구하고 곱하고 나누기 하면 된다라는 게 책에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볼까요? BC를 밑으로 두겠다. 그러면 밑편 삼각형이 한 변 밑변을 BC로 잡으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좌표의 차이의 제곱이야. 그럼 BC를 바라보면서 차이의 제곱하면 16 차이의 제곱하면 36 하니까 루트 52만큼이 나올 거야. 내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내보내지 말고 그대로 쓰세요. 루트 52. 자, 높이는 밑변을 밑변 잡았어. 이 높이는 거리 D라고 읽을 거예요. 자, 우리끼리의 소문자 D는 소문자 D는 거리의 약자야. 거리 공식. 자, D는 지금 이 높이라는 건 바깥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만큼으로 풀 거라서 거리 공식은 뭐가 필요해? 직선의 일반형이 필요해. 그럼 직선의 일반형이 필요하는 건 이 식의 생김새를 만들어야 돼요. 자, 또 오랜만에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 그러니까 서로 앞단을 섞어서 푸는 거예요. 앞에 내용 섞어서 푸는 거. 자, 직선의 방정식 뭡니까? 두 점을 준 경우죠. 다시 한번. 두 점을 준 경우 아닙니까? 이거랑 이거를 관통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어떻게? 기울기 구한다. y는 블라블라 쓴다. 해보자. 기울기 몇이죠? 해보자. 자, BC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기울기 먼저 구하면 기울기 x 증가량 4분의 얘에서 뺀 거, 얘에서 뺀 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y로 붙이면 돼요. y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 x 둘 중에 한 점. 얘로 할까요? 아, 상관없어요. 얘로 할게요. 식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x 빼기 2분의 9 더하기 2 식을 최대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이거 통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5점. 오케이? 그리고 그 얻어낸 식을 또 정리해야 돼. 일반형 만들기. 2배, 2배, 2배하고 왼쪽으로 이항하면 3x 더하기 2y 플러스 5는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0. 자, 그러면 일반형 만들어 놓고 그거랑 얘를 무시한 A라는 점, 상대방과 거리를 재면 높이가 나올 거라고. 논리를 잘 따라오세요. 이거랑 이거의 거리가 직선을 만든다가 필요하다. 만들어 놓고 거리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되죠? D는 거리는 공식 씁시다. 문자 앞에 있는 수들의 제곱 루트 9 플러스 4 분의 2, 5를 대입하듯이 절대값 6 더하기 10 더하기 5의 절대값 즉 루트 13분의 힘들어 21 오케이? 그다음 뭐 하자? 얘가 높이가 되겠지 하면 돼요. 높이 역할 할 거예요. 거리가 높이래요 지금. 그래서 거리가 높이 역할을 할 거니까 따라서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거 밑변의 길이 요만큼 루트 52 곱하기 거리 공식 썼던 높이 루트 13분의 21 약분을 하고 나누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루트 내분에 있었는데 미안해. 내분에서 이거 2루트 13이지. 그래서 여기 약분 2도 약분 돼서 넓이는 2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그냥 공식 노가다예요. 넓이를 구한다? 흐름을 잡자. 뭐 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놓고 셋 중에 한 변을 밑으로 잡는 거야. 고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밑으로 잡은 부분과 그거의 높이는 반대쪽 시점에서 수를 내렸어요. 이 거리. 그래서 점과 직선의 그림을 써서 높이 부분과 밑변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곱하고 나누기 하시면 넓이가 됩니다. 계산이 좀 귀찮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행반이잖아요. 그래서 공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반들은 다 알려주는데 외울 사람만 외워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너무 쓰면은 또 이제 공식의 노예가 돼서 원리를 까먹을 때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전 반들이나 원쌤들한테 사람마다 다른데 신발끈 공식이라고 들어봤어요? 신발끈 공식 몇 명은 끄떡끄떡 하는데 신발끈 공식 들어본 적 있나요? 창훈쌤은 알려줬나? 좌표 3개만 알면 넓이 빠르게 구해주는 공식이 있어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요? 못 들어서 못 쳐다가지고 상현쌤도 안 들었어요. 신발 끈 공식.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자,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길거든. 자, 해보자. 자, 신발끈 공식. 얘들아, 만약에 A가 A, B라고 할게. B가 A, B, C, D, C는 E, F라고 잡을게. EF. 됐습니까? 그러면 저 삼각형을 매번 넓이를 구하면 수학자들이 발견된 공식이 있어요. 신발끈 공식인데, 자. 주로 넓이를 수학자들은 S라고 많이 써요. 대문자 S, 스퀘어. 자, 넓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보자. 할 수 있어. 여기요. 자, 2분의 1 적으면서 마치 절대값 길게 써요. 절대값을 길게. 자, 그 다음은 그냥 보이는 좌표를 윗줄부터 아랫줄 방향으로 적습니다. A, B 띄어 쓰는 거야. C, D 띄어 쓰는 거야. E, F 쓰고 처음에 썼던 거 다시 써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쓰고 처음에 썼던 거 다시 써주면 총 4개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때 신발끈 공식의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해보자. 2분의 1 적으면서 자 이거야. 한쪽 대각선들의 곱한 것들의 합. 이쪽을 신발끈 모양으로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곱하고 더한 것들. 알게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할게요. 곱하고 더한 것들과 빼기 반대 대각선. 곱하고 곱한 거. 곱하고 더한 걸 빼준 만큼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형태거든요. 그럼 실제로 내가 보여줄게. 지금은 문자 수 어떻게 돼? 본래 복잡해 얘들아. 해볼게요. AD 곱한 거, CF 곱한 거, ED 곱한 것들의 합한 수치와 얘들아 걸어 써줘야 된다. 빼기 반대 대각선에 곱하고 더한 거. 필수 공식 아니야. 안 할 사람은 외우지 마세요. 근데 신기해서 그래요. 신기. 자, 자, BC, DE, FA, AF 이런 형태를 계산한 결과랑 넓이가 일치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이상해요. 절대값. 그러니까 이 뺀 거에 절대화하고 2분의 1 하시면 된다는 게 넓이 공식입니다. 믿었습니까? 신발끈 공식 또는 어떤 사람은 사선 공식이라고 불러요. 사선. 비스듬한 선. 대각선이 사선. 사선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문자처럼 적었죠? 숫자로 하면 보여요. 해볼게. 가보자. 지금은 어떻게 된 문제가 대표 문제 봐봐. 2, 5, 마삼이 1, 마삼. 어우,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넓이 S는 2분의 1 적고 길쭉한 절대값을 써요.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2, 5, 마삼 2, 1, 마삼. 지금 대표 문제 푸는 거야. 그 다음은 처음 거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2분의 1 쓰고 절대값 쓰면서 여기다가 뭐 적자? 한쪽 대각선. 지금은 이쪽이야. 해보자. 빨리. 2, 감사해봐. 2, 4. 마삼 곱하기 마삼. 플러스 12. 1호는 5. 들을 더한 것들과 빼기. 반대 대각선. 자, 괄호 열고. 자, 반대에서 해볼게요. 마이너스의 15. 1은 2. 마사의 6, 8. 있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면은 2분의 1 절대값 이거 안쪽이 더하면은 4 더하기 12 더하기 5니까 21쯤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괄호 안쪽을 정리하면 괄호 안쪽 이거 하시면 이것도 마이너스 21이 나오죠. 되셨습니까? 네, 마마니까 풀로 잘 바꿔주시면 결국 2분의 1에 42가 되는 거니까 아까 정답이랑 똑같이 21이 잘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수학이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빠른 속도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기본 정석대로 풀 수 있어. 하지만 검토용을 위해서 알아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계산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밑변 높이를 거리 주셔서 풀었어. 근데 답이 좀 찝찝하게 나왔어. 찝찝해 음식 결과.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할 때, 나 시발 끊지 않을까? 이걸로 해볼까 했을 때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할 때 검토용으로 하는 걸로 주로 써요. 오케이? 물론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냥 과감하게 써도 되는데,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 단계일 때 쓰시면 부작용이 좀 많으니까요. 그냥 일단 정의대로 풀어보시고 알아만 둡시다. 오케이? 멋있잖아. 알아만 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뭐 하자? 한쪽을 밑변으로 잡고 한 점을 높이로 잡기 위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건데 높이를 구할 땐 거리 공식이 쓰인다.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좋습니다. 옆에 보시면 발전 문제 17번. 요거 건띠 하겠습니다. 17번을 건띠 하셔도 됩니다. 시간 되면 할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던져보시면 이제 63쪽에 연습 문제 스텝 1, 2 있습니다. 해보시고 아마 140번 같은 경우는 쌤이 좀 추가 설명 저 발전 문제 얘들아 17번 있잖아. 저거 다음 수업 알려줄게. 일단 지금은 풀지 말고 17번은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140번이라서 140번도 일단 넘어가고 이해되니? 이 숙제는 언제까지일까? 바로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입니다. 오케이? 화목토 계속 이었으니까 자습시간 채우면서 숙제 그때 하시고 숙제 다 하시고 시간 나면 뭐 해야 돼? 도제 오답도 쌤이 다 풀어준 거는 자세히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 질문하고도 시간이 남았어. 오답 다 됐어. 그럼 뭐 하면 될까? RPM 하시면 되지. RPM도 잘 보시고 근데 RPM 이번 토요일까지 확인할 겁니다. 일단은만 여기까지 한 거 같이